자, 그리고 문제 풀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지금 5층 연산 수행하는 함수 문제에서 풀다 보면은 일반적인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구글링 하고 푸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자, 하던 거 멈추시고 이제 앞에 화면 봐주세요.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층 연산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좀 쉽게 처리를 하신 것 같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린트문 안에서 함수가 실행되고 있어요. 지금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또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넣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지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포맷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이 중괄호가 치환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들어있는 함수,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났을 때 뭔가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함수를 만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플러스 함수 없어서 뭐라고 할 거니까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패스를 해놓죠. 근데 인자가 두 개네요. 그러면은 매개분수도 두 개.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부터 다 만들어 볼까요? 얘는 매개분수가 3개, 얘는 다시 2개, 얘도 2개, 얘도 2개고, 얘도 2개고, 얘도 2개네요. 자, 함수는 일단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에러가 없는데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예상한 거랑은 다르게 논이라는 게 나오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랑은 다르게.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거니까, 함수가 리턴을 해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논이 나오게 돼요. 일단 에러는 사라졌어요. 그럼 이제 구현을 해나가면 되는데, 자, 얘는 실제로 더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인자로 넘겨주고 있는 3과 5가 더해진 8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자리에 남겨야 될 거는 매개변수로 받아온 값들의 덧셈의 결과를 남겨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얘를 변수에 담아서 변수를 넘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연산을 바로 해서 넘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과정은 안 넣는 게 좋습니다. 변수에다가 담아서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를 리턴해 준다,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변수가 이 함수 안에서 뭐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 또 사용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변수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 연산으로 처리를 다 하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됐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3개의 수를 더해야 돼요. 3개의 수는 인자로 다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고, 얘네를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한 거죠. 그쵸? 이거 이제 다른 수 넣어서 테스트 하는 거는 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마이너스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얘는 백이죠. a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겠네요. 지금 a, b로 매개분수 해놨으니까. 리턴 a 마이너스 b 해주면 이 결과가 리턴이 될 거고, 그럼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남는다라는 거고, 우리가 출력할 때 포맷 안에 있는 게 여기로 치환이 되는 거니까 결과가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플라이 곱하기죠. 곱하기 똑같죠. 사실 첫 단추만 해결이 됐으면 그 밑으로는 쭉쭉쭉 내려갈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엔 모드 나눈 나머지에 대한 거네요. 나머지 우리 나머지 많이 했었죠. 그럼 이 연산의 결과가 어쨌든 리턴이 될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나누는 건데 이제 몫을 구해달래요. 몫 나누었을 때의 몫.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마 이렇게 많이 시도들을 하셨을 거예요. 나누기 연산자니까 나머지 연산자가 퍼센트고 나눴을 때 몫에 대한 연산자는 슬래시였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하셨을 텐데 이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죠. 이렇게 실행하면 1이 아니라 이거 나와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마지막 건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건 제껴놓고 그 위에 거 이거죠. 저는 분명 나눴을 때 몫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누기 연산자 슬래시를 썼는데 몫이 1만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까지 그냥 같이 나와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파이썬 나누기 연산자. 얘는 설명이 없네. 설명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여기다 이런 거 보면 되겠다. 자, 이게 딱 깔끔하게 해놓은 설명은 아니긴 한데요. 자, 볼게요. 파이썬에서 슬래시 이걸로 나누기를 하면요 소수점까지 계산이 돼요. 이게 소수점까지 계산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나누기 연산자 자체가 데이터 타입이 플롯이라서 그래요. 플롯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타입은 실수를 나타냅니다. 실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정수보다 범위가 큰 거죠. 얘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들도 다 포함하는 게 실수잖아요. 그쵸? 딱 그게 이유예요. 파이썬에서 나누기 연산자 이 슬래시 하나짜리는 애초에 데이터 타입이 플롯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그냥 소수점까지 나와버려요.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에요. 이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랑은 차이가 좀 있죠. 예를 들어 자바다 슬래시로 나누기 했다 그럼 자바는 몫만 나와요. 나머지는 퍼센트로 해서 나오는 거고 슬래시로 하면 몫만 나와요. 자바도 물론 나누기를 할 때 실수형으로 아예 소수점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하면 몫만 나옵니다. 근데 파이썬은 애초에 이거를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예요. 슬래시 하나짜리로는 그냥 소수점까지 나오는 실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몫만 나오게 할 거다 그러면 슬래시 2개로 나누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풀다 보면 생각해서 될 게 아닌 게 있을 거다 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냥 슬래시 하나로 나누기 했는데 1.33333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서브스트링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앞에 문자를 잘라내고 이럴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검색을 해봤으면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파이썬에선 나누기 연산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가를 생각해서 나누기 연산자 검색해보시면 나왔을 얘기예요. 이런 거는 생각한다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하시거나 하셨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형변환이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문제 마지막까지 하고 지금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1.3333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한 몫은 1이다 라고 하는 건 정수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정수로 형변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은 1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실수의 데이터가 정수로 형변환이 됐기 때문에
소수점이 잘려서 버려져요. 그래서 정수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예를 들어 1.7이라는 데이터 값이래요. 근데 이 데이터는 그 0.7이라고 하는 이 소수점 뒤에 있는 값이 되게 소중한 데이터예요. 중요한 데이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1.7로 쓸 게 아니라 정수로 형변환을 해서 1로 써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프로그램에서 0.7만큼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임의로 훼손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진짜 무조건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 100% 상관이 없다 할 때도 사실 데이터는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아예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원형을 유지한 채로 우리가 필요할 때 가공만 해서 쓰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형변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데이터를 바꿀 수는 있어요. 지금 실수를 정수로 강제로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나중 일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일인데, 웬만하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변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눈앞에 놓인 목표를 이루고자 형변환을 남발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고 상관은 없지만,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형변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데이터 손실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형변환해서 그냥 처리해 하고 우리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는 오케이 하고 그냥 일을 수행할 뿐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중에 뭔가 코드를 써내려고 하고 할 때 단순하게 지금 현재 에러를 없애는 방법 중에 형변환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겪게 되면은. 근데 그럴 때도 그게 진짜 적절한 해결책이 맞는가를 잘 고민을 하고 형변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닌 경우, 다른 해결책이 있을 때에는 웬만하면 다른 해결책으로 구현을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슬래시 2개로 해결을 하시면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나눈 결과를 원하죠. 아예 소수점까지 다 나오기를 원해요. 그럼 얘는 이제 슬래시 하나로 하면 되죠. 이러면 우리가 출력 예시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였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이거 계산 공식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공식을 구글링 해보고 찾아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공식 있어요. 이 공식을 그냥 함수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공식 볼게요. 섭씨 온도, 얘가 지금 우리 코드 원하는 결과에서 이 섭씨 온도에 들어가야 될 애가 누구예요? 여기 인자들이잖아요. 이 함수 자체가 온도 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꿀 거래요. 근데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이 이렇대요. 그럼 여기서 섭씨를 화씨로 바꿔야 되니까 이 섭씨는 우리가 넣는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코드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인자에 대한 매개 변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복사해서 F에 넣습니다. 섭씨 온도 자리에 얘만 들어가면 되죠. 이러면 끝났잖아요. 우리가 섭씨 온도 자체를 인자로 넘기고 있고 매개 변수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섭씨 온도 부분만 변수로 바꿔주면 끝. 그쵸? 이 공식을 막 이게 왜 공식이 이렇지, 이걸 어떻게 풀지를 고민하셨으면 사실 많이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전혀 그럴 게 없었어요. 그냥 공식 줬으니까 이거대로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입력받은 정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주는 함수를 구현해 달래요. 지금 보면 출력문 안에, 포맷 안에 또 is even이라고 하는 함수 실행이 되고 있죠. 인자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is even 만들어주고, 인자가 하나 있으니까 4개 변수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일단 패스로 스킵을 해놓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잠시만요. 다른 수업인 것 같은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입력받은 정수가, 여기서 입력받은 것도 인풋이 아니라 이거죠. 인자. 이 인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달래요. 자, 짝수일 때는 뭐 예 아니요, 짝수가 아닐 때는 뭐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혹은 그냥 true false, 우리가 논리를 나타낼 수 있는 true false가 있으니까 그걸로 나타내주면 되는 문제인데, 자,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우리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짝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하네요. 만약에 A가 2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다. 이 경우에는 그쵸, 짝수가 맞는 거니까 예 혹은 true 리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리턴 true로 할게요, 저는. 그리고 그 밖에 이게 아니래요. 짝수가 아니래요. 짝수인 경우는 여기서 다 걸러질 거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서 true를 리턴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짝수가 아닌 거니까 false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굳이 else를 넣을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가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맞는 결과는 true가 나오고요, 틀린 결과는 false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게 버전 1, 다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분수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보죠. 여기서 자, 지금 얘는 어때요? 얘는 함수예요. 들어와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 변수에 뭐 넣어요? 지금 넣고 있는 게 뭐예요? 잠깐만, 그러면 이 나머지 잠깐만. 아니다. 이거 말고 딴 걸로 하죠. 이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오히려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서 이렇게 하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A, 매개 변수를 받아온 A,
A를 2로 나눴는데 그 나머지가 0이랑 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거 여기 위에 있는 조건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대요. 만약에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대요. 그럼 이 자리 뭘로 치환돼요? true로 치환되죠. 그럼 return true가 되네요. 근데 만약에 이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대요. 그럼 이건 뭘로 치환돼요? false로 치환되겠죠. 그래서 그냥 false가 리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이 연산을 어차피 컴퓨터가 하고 연산의 결과를 리턴할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썼던 게 이거였잖아요. 얘는 뭐였냐면, 자,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false랑 같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한테 인식을 0으로 준 거예요. 이게 컴퓨터는 원래 true, false가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는 true랑 false라고 하는 논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C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참과 거짓은 컴퓨터는 0이랑 1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false로 컴퓨터가 계산하고 false로 치환을 한다 라는 얘기는 컴퓨터는 이걸 0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죠. 위에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0이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true면 1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제 0과 1로서 true, false를 판단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 아마 이거 제가 정답 올려드리면 정답에도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이썬 true false 01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false가 0이고 true가 1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연산이었어요. 네,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금은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이썬에서 어차피 true, false라고 하는 값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C를 배우게 되면은 C 언어에서는 true, false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0과 1로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바나 파이썬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컴퓨터는 0과 1로 알아듣기 때문에 필요한 거긴 해요. 근데 이거 모른다고 막 개발 못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잘 헷갈리면 검색하면 돼요.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잠깐 계속 걸어놓고 얘로 돌려봐도 결과는 잘 나오죠.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보고, 얘 같은 것도 그렇고, 얘는 뭐 근데 사실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볼지 않는 이상 바뀐 값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암산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값을 바꿔가며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항상 풀어놓고 출력 예시랑 맞는 거 확인하고, 그거 말고도 혹시 내가 다른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까, 잘못된 코드를 짠 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개 정도는 항상 테스트를 하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지금 세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오픈해 드릴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거고요. 함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거고, 그리고 아마 시간이 안 되긴 할 건데, 된다면 리스트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도들이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심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또 똑같은 말을 하겠지만, 리스트로 넘어갔는데 함수를 모른다? 안 돼요. 물론 리스트랑 함수랑은 좀
살짝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전에 있던 기초들이 탄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내용들은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문제를 풀라고 시간을 줬는데 문제를 푸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습 안 하시면요 이거는 지금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파이썬이랑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걸 거잖아요. 물론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처음일 텐데, 처음 해보는 건데 공부도 안 해? 그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건 해야 돼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제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